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스카이데일리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가 단순한 비상조치였는지 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였는지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씌우려는 기존의 조작 프레임이 깨지고 있는 조짐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누가 진짜 내란의 주범인가 이다. 최근에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논설 실장의 칼럼은 이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그간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언론들이 일제히 내란 프레임을 받아 적은 듯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급격한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뭔가 변화의 바람을 느낀 것일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요, 탄핵 인용보다는 탄핵 기각 바람이 거세지고 있죠. 또 지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간 것은 정치권 개입과 군, 국정원 간부들의 교모하게 왜곡된 진술이었다. 특히 곽종근 전 육군 특수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요 증인으로 등장하며 내란 혐의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곽종근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홍장원은 대통령이 직접 주요 인사들을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증언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오히려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종근은 헌재 증언에서 의원이 아니라 인원, 특전사 요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홍장원은 예초에 공개했던 체포 명단이 원본이 아니라 보좌관이 다시 작성한 문서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내란 프레임의 핵심 증거들이 불안정하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내란 프레임을 서둘러 덮어 씌우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진짜 내란의 주범은 누구인가? 곽종근과 홍장원이 내란몰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들을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죠. 누군가가 조정을 했겠죠. 만일 이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라면 그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는 것일까? 만일이라는 걸 전제로 우리는 개연성 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곽종근의 진술에서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둔갑하던 순간에 옆에서 이를 부추기던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저도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요, 민주당 내란 프레임 조작을 주도하며 유튜브 채널에 곽종근을 출연시켜 내란 혐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공을 세웠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곽종근이가 사령관이 요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홍장원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체포조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 소리를 듣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바 있다.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박지원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 국정원장을 지냈던. 사실 개헌 후 한동훈 전 대표는 체포조 명단에 자신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더 깊이 들어가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존재가 드러난다. 박선원은 과거 국가정보원이 북한 노동당에서 문재인보다 높은 서열을 가졌다고 내사했던 인물이다. 그가 내란 프레임을 조작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그러나 이들의 배후에 또 다른 최종 기획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운동권의 대부로서 좌파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 번역을 외쳐온 백낙청 교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만일이라는 가정에서 개연성을 상상해 본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저 개인적인 사견도 그렇습니다. 백낙청 교수 의심스러운 게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자,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남한의 큰 세력들이 지시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내란 프레임을 조작하고 이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세력들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됐다. 이제는 곳곳에 잠식해 있는 좌파 카르텔의 정체와 그 배후 세력을 철저히 밝혀 진짜 내란의 주범을 찾아야 할 때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검은 카르텔이 많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은 카르텔, 그리고 사법부의 검은 카르텔,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대한 검은 카르텔, 이것을 즉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몽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반국가 세력들한테 지금 다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90%는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종북 좌파 세력들이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침투해서 압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 이렇게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산권 분립이 훼손되는 것은 바로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 그 시절부터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8년, 9년 가까이 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것인데, 대한민국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쓸어야 됩니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주권을 찬탈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참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